이번 키워드 출마할 결심. 이와 비슷한 키워드가 참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매듭이 안 젖었습니다.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무슨 결심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미있게 달았네요. 나는 나대로 출마할 결심일까? 나는 나대로 출마할 결심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기자회견 오전 11시로 좀 잡혀있죠. 어제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딱 나왔을 때 이거 출마하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밤에 기자들이 집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 똑부러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일 들으시죠. 내일 들으시였습니다. 그냥. 근데 좀 뭐랄까요?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당사에서 해요. 당사에서. 그 당사에서 하니까 출마하려는 건가? 당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가? 뭐 또 해석이 되죠. 그냥 말을 안 해주니까 계속 해석만 합니다. 지금요. 전당대회 관련 입장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언론에 결심 섰다 밝혔지만 당내 반발 그리고 지지율 최근에 좀 쭉 내려가는 추세죠. 좀 하락세입니다. 이게 변수 아닐까. 발표 전까지 함구 전략 유지.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참모진들과 측근들과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많이 갈렸다 그러죠. 그래서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게 있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김병민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안 생각합니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구도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예. 대통령실과 강한 대립각이 서 있고 예. 또 당내에서의 본격적인 우군들을 확보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내에 있는 초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토성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고요.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3등까지 밀리는 여론조사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2등 안에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나와야 될 명분들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불출마를 할 거라면 왜 굳이 이렇게 예고성 성격까지 해서 그러게요. 당사를 잡았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심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결국엔 불출마를 선택할 거라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보시는 거예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인 미래를 고민하고 예. 현재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불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수순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요. 또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상하는 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최종까지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당사라고 하는 포인트가 예.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원 100%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 100%인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가는 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예. 또 국민의힘 당사에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혼란이 초래됐던 여러 갈등 국면들을 수습하고 우리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넘어서 내년 총선까지 단합된 기회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크게 내고 난다면 예. 오히려 그 이후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또 다른 정치적 길이 열릴 수 있는 포석도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장소가 당사인데요. 이거 무슨 뜻이지? 왜 국회에서 안 하고 당사에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다른 세 분 패널들 중에 김병민 비대위원은 안 나올 것 같다는 전망을 하셨거든요. 혹시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석열 대표님은 나올 것 같다고 보십니까? 예, 저 나올. 어떤 근거에서 그러십니까? 안 나가면은 잊혀지고요. 나가면은 되지는 않는데 예. 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살러 나가는 거죠. 붙으려고 당선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하려고 나가는 거다. 그렇죠. 지금 뭐 영화 헤어질 결심도 아니고 출마할 결심하는데 이렇게 몇 달 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출마할 결심을 너무 네. 오래 갖고 가고 보수의 있어요. 잔다르크라더니 잔다르크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지금 안 나가면 이제 잊혀져요. 예. 대통령하고 등지고 설 자리가 없어서 내년 대선 국회의원 총선에 공천도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가면은 이게 3파전이 되거든요. 예. 지금 유력한 게 그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예.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3등이에요.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상으로 1, 2, 3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자꾸 뒤로 밀리긴 하지만은 예. 캐스팅 보드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원들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생겼어요. 예. 1등, 2등.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40여일 남아서 또 변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예.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두 분이 결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래도 친윤에 약간 옆으로 빗나가 있잖아요. 본인 친윤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비윤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표하고 안철수 후보 표가 손을 잡을 가능성. 그래서 친윤 대 비윤 이 대결로 가면은 지분이 생기는 거죠. 아, 뭔가 역할이 분명히 있고 지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출마를 하면은 예.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예. 정치 10여 년 동안 맨날 철수하냐 안 하냐 고민했거든요. 예. 그걸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대신해 줬어요. 아, 대신 철수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대신 오냐 가냐를 대신 예. 악역을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는 그 철수지리, 어부지리가 아니라 철수지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면서 2016년에 서청원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이 대결했었잖아요. 대통령 지원받은 서청원 의원이 졌거든요. 예. 이번에도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심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도 보수층들이 예. 그 말에 대해서 좀 회의 내지 환멸까지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의외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하고 그 결선에서 손을 잡게 되면은 예. 그 나경원 의원은 자기 지분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출마하는 게 예. 이익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 전당대회 하나 비판하자면은 예. 저렇게 게임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정책 비전이나 당을 어떻게 끌고 간다든지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렇게 게임 논리에만 빠져서 당이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3개월 전에 저렇게 싸웠는데 예. 불과 3개월 됐는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당이 여당이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영걸 대표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맨 끝에 있네요. 한심하다 지금.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나오네 마네 지금 누가 누구하고 뭐 마음을 얻었네 못 얻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으셨네요 지금요. 자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오늘 기다려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명 뭐 일각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또 한 명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에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기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결심을 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보는 분 계신데 고민 길어지는 유승민. 여기도 고민이에요. 10여일 일정 없이 페이북에서 메시지만 간간히 올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출마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짧게 김병인 비대위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나오시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요.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예. 뭐 조용히 이렇게 잦아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최소한 정치적 메시지를 아예 내고 있지 않고 예. 또 2월 초가 되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당대회라고 하는 큰 판의 당대표 선거라면 기본적인 캠프 구성 정도는 이 정도 시점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도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는 누구나 자기 공간들을 만들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예.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져왔던 공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구도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전부 투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서는 순간 유승민 전 의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3명의 후보군에 밀려서 4등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아무것도 없는 선거판에 과연 나올 이유가 있겠는가. 예. 그리고 이 이른바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안철수 현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과거에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결합을 하고 당을 함께 이끌었던 리더십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출마하는 구도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뭐 출마든 불출마든 입장을 밝히게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서 언론 쪽에서 계속 접촉을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비슷한 시각에 같이 또 이 언론의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자,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요 기사 말고요. 앞에 기사 좀 전해주세요. 국민일보 기사 있습니다. 나경원 막판까지 고심, 출마 땐 친윤 대 비윤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뭐 입장 발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견제, 약간 그런 견제하는 듯한 발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집중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심으로 나경원 출마 반기는 거 아니냐, 출마하면은. 여기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친윤이고 여기가 이제 반대편에 서서 같이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도가요, 지금. 자, 그럼요. 어제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굉장히 분주했어요. 일정도 좀 많이 있었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 담았습니다. 보시죠.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야말로 우리 당을 끝까지 그 어려운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당을 끝까지 지켜왔던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뭐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뭐 제3자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한 달, 3월 8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동안 경쟁이 쭉 진행이 될 텐데 남은 한 달 동안 이 당대표 경쟁 어떤 모습으로 흘 것 같은지 전망이 되십니까? 뭐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못 계속 나올 하고 걸로 있고요.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해임한 당대표라는 이런 자기의 멍해를 가지고 선거를 진행을 해야 지금 되고 장관급 자리를 해임을 그러니까 했죠. 해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죠. 해임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당대표 이 프레임이 짜여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돼 버렸다는 예, 겁니까? 또 거기다가 결함까지 있는. 왜냐하면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살짝 비쳤어요. 예, 언론 그렇다면 인터뷰에서. 앞으로 소위 3월 전당대회까지 계속 그 문제가 예. 중심적인 공격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이번 전당대회 출마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잘 이 내용들을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소위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고 거기에다가 소위 지금의 윤 정부 자체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본인이 잘 정리해서 이후에 돌아올 어떤 상황에 본인의 역할들을 찾는 것이 예. 훨씬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제 생각에는 뭐 나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아까 굉장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 달 조금 남은 기간 이거 경쟁이 어떻게 흐를까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오늘 신문에 뭐 친윤 대 비윤 대결이다 이렇게 났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진윤 대 찐윤으로 저는 봅니다. 진윤 대 찐윤이요? 예, 어떻게 둘- 다른 겁니까 그거는? 둘 다 친윤을 표방하는데 한 아. 사람은 진짜 찐한 윤, 김기현 의원 같은 찐윤이고 예.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의원도 비윤이라고는 볼 수 없죠. 진윤이죠. 근데 정도가 조금 색깔이 좀 옅은 그러면은 이른바 친윤 호소인입니까 그럼? 친윤 호소인 뭐 참윤, 친윤을 참칭하는 뭐 참윤이라든지 뭐 그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이게 경쟁 자체가 안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되고 처음 당 대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하고 뭘 일각의 비판은 많아요. 예. 대통령 친소 관계를 뽑느냐 하는데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게 뭐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또 반발도 적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전당대회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이 한 30만이었어요. 예. 지금 8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지금 실제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예.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수도권이 한 15%가 실제 당원보다 많은 걸로 나타나고 예. 20대에서 40대도 그 실제보다 15% 정도 더 높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진짜 전당대회 가면 예. 또 당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 당심 100%라지만은 옛날로 말하면 여론조사 반영한 것보다 더 예. 저는 변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윤 대 뭐 찐윤의 대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김기현 의원이 너무 장제원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김장 연대라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게 저는 역풍이 좀 불지 않을까. 도대체 장제원 의원이 예.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저분이 무슨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 괜히 나경원 의원을 그냥 매도만 했지 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좀 대통령은 지지하지만은 장제원 의원이나 윤핵관에 대한 반발 심리. 저는 그래서 그 전당대회 결과는 저는 예.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가질 것인가. 대통령과 약간 뭔가 관계가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김장연대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과연 여기는 어느 정도의 호소력 또는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곳곳에 좀 있네요. 이런 가운데요.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여론조사 얘기가 오늘 좀 있어요. 지적을 좀 하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여당 당원 비율 깜깜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당원 비율이 반영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그냥 일반 인구 분포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면 다 여론조사로 뭐 1등, 2등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요. 당대표는요. 여론조사 비율, 인구 분포가 아니고 당원 100%입니다. 그럼 당원 비율과 여론조사 했을 때 인구 비율이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믿어도 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1등, 2등, 3등 뭐 나와요, 숫자들이.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기사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일단 대표는 당원 100%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살짝 알려진 게 있어요. 작년 말쯤에 국민의힘 내에서 브리핑 과정에서 알려졌는데 지금 보면 20대에서 40대 당원 분포 비율이 32%, 그리고 수도권이 37%, 대구, 경북, 부울경 보면 22, 19 이렇게 당원 분포가 있답니다. 전체 100%로 본다면. 물론 요건 지역이니까 따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요 비슷한 요 유권자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보면은 20에서 40 세대는 거의 50%에 육박을 해요, 지금. 근데 여기는 32예요. 이거 차이 뭡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수도권은 37%로 지금 나오거든요, 당원 비중이.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절반이 넘어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 부울경은 이 당원 분포보단 여론조사의 그 인구 분포가 떨어져요. 다른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상으로 누가 1등이고 몇 퍼센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소개도 이래요. 대표 선출은 당원 100% 투표에도 여론조사 응답, 지역, 연령, 표본, 실제 당원 분포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당원 분포대로 요 여론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그거 공개가 안 돼요. 당에서 기밀사항입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이종훈 평론가. 사실 국민의힘 당원이요, 한 30만 명 수준에서 짧은 기간에 거의 한 90만 명 육박, 80, 한 4만 명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네. 굉장히 많은 숫자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당원 100% 투표는 여론조사하고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30만 명 당원이던 시절에서도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의 차이가 났었거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득표율은 한 자리 숫자가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나 의원의 그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30%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자리 수가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서울 지나면 반토막이 날 거고 지지율은 반토막이 날 거고 예. 그리고 실제 득표로 이어진다면 이건 한 자리 수가 될 거다라고 했던 게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와 당에서 전당대회 때 그 결말로 나와 있는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항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실제로 당의 전당대회에서의 득표율은 특히 여당인 경우에서는 항상 보면 청와대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의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두 정부 때도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뭐 당원들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워낙 용산에 지금 그립감이 세기 때문에 예. 좌지우지하는 게 세기 때문에 분명히 뭐 여론조사적으로
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 여론조사와 그 득표율의 차이가 나더라도 예. 만약에 용산에서 미는 후보, 친윤 후보가 그 과거의 사례처럼 여론조사보다 더 플러스 한 5%, 6% 정도 더 받게 되면 예. 사실 결선 투표 없이도 김기현 그러겠죠.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이 음. 전당대회는 민심과 중도층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또 살짝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긁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판하는 말씀 싹 곁들여 주셨어요. 이거 민심과 괴리된 결과 나오는 거 아니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뭐 이 말씀을 좀 약간 전망처럼 해주셨는데 김병인 비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하고 실제 당원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실제 전당대회 결과도 달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는데 그 달라지는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론조사 비중이랑 당원 비중들이 다른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네, 앞서 지금 기사 설명했던 거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있는데요. 예. 난 지지층에서 53% 받고 실제 투표선 37에 그쳤다. 예. 근데 그때의 실질적인 당원 비중을 보게 되면 20대, 30대, 40대 청년 세대 비중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그 그때 청년 세대의 당시에는요. 비중이 30%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예. 지금 굉장히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요. 예. 지역별 분포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 영남권의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수도권의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대구, 경북, 부울경을 합친 영남권의 비중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투표 성향의 괴리감보다는 확실히 좁혀지는 그 경향이 평중 있다. 현상이 그나마 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은 확실히 존재할 거고요. 예. 비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수치들이 밴드웨건 효과로 후보들의 그 당원들에 대한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이 어떨까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가 초창기 여론조사가 굉장히 낮게 잡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남권의 인사긴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낮게 잡힌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나니까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세론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론조사상의 수치로 보게 되면 예. 당원의 비중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됨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여론조사가 어쨌거나 현재의 김기현 대세론을 만드는 데는 적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이 여론조사에서 1대1 투표를 붙이게 됐을 경우에 결선 투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안철수도 한번 해볼 만한데라고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전당대회에서의 선택의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정도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지 이게 있는 그대로 연결되는 하나의 뭔가 선택지로서의 예. 결과를 예측하는 측면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좀 집착하지 말고 그냥 흐름이 그렇구나 참고 정도 하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은 들리네요. 뭘 좀 뭔가 좀 다른 거 아니냐 분포가 요거에 대해 문제 제기한 기사 좀 소개해드렸습니다.